구독, 좋아요는 이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사람을 농락하고 함부로 행세 부리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제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고가 권력을 손에 쥐고 사슴을 말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대신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하였을까에 대하여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대략 5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고편에 서서 떡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지록위마에 동조한 사람. 두 번째,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안 한 사람. 세 번째, 후환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 사람. 네 번째, 상식적인 판단으로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 다섯째,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슴을 사슴이라고 진실을 말한 사람. 보통 사람이라면 대부분 네 번째 선택을 하겠지요. 바보가 아니라면, 위선자가 아니라면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요. 그런데 사슴을 사슴이라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못된 권력자가 그 진실을 말한 대신을 처형해버리면 살아남은 대신은 어떤 처신을 할까요? 대부분 세 번째 처신을 할 겁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극소수 대신이 5번째 처신을 할 겁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록위마의 상황이 반복되면 대부분 대신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처신을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권력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거나 눈치를 살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여 지록위마의 횡포가 만연하는데 결과적으로 방조하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점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불만이 쏟아지며 민심은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실을 외면한 민심을 등진 나라는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록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못된 권력자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지록위마와 같은 못된 짓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독재국가이죠. 그러면 지록위마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정착시키는 겁니다.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렇게 못된 자들도 감히 지록위마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피를 흘리며 절대 권력으로부터 얻어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을 보조하는 사람도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보좌진이 진지하고 깊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대통령이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리면 보좌진은 법의 어긋남을 잘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법을 강요받는다면 거부하거나 떠나야겠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못된 대통령은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법한 처신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는 지록위마가 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겠지요. 그런데 지록위마를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진실을 이야기하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바로 사마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사마천과 지록위마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였습니다.